네,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되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근래에 진짜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코로나로 극장가가 어려울 때 사실 이제 그 극장가를 채운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신 남매의 여름밤 연출하신 윤단비 감독님이신데요.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사관왕, 무려 사관왕을 수상을 하면서 이후로는 정말 남매의 여름밤은 수상 소식과 그리고 호평,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 이것뿐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여름을 지나서 결국은 이렇게 한겨울에 스웨터를 입고도 만날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진짜 더 이 장소가 감독님에게도 정말 깊은 어떤 이렇게 회한, 환희와 이런 것들을 주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국민대학교. 네. 1회를 맞이한 KYFF 단편 영화제에 감독님의 작품 남매의 여름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매의 여름밤 연출한 윤단비입니다. 그리고 국민대 졸업생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네. 근데 되게 어쨌든 좀 작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모교에서 영화를 이제 좀 약간 환영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너무 이제 제안을 받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계속 졸업하고서도 계속 나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감회가 남다른 그런 제안이었어요. 오늘은 진짜 단편 영화제잖아요. 단편의 매력은 누구보다도 저는 감독님께서 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편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 영화는 진짜 장편 영화의 어떤 추격본? 짧은 버전 이런 게 아니라 그 단편 영화의 호흡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한 장면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감독이 자기가 밀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진짜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진짜 단편 영화의 매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긴 호흡의 영화 아니면 숏폼 이런 거랑은 다르게 그냥 그 단편 영화가 하나의 형식처럼 그냥 진짜 그 매력을 담고 있는 영화들인 것 같고, 또 요새는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또 단편 영화를 이제 만드는, 그리고 또 좋은 단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적인 이야기들을 되게 담아내는 영화들을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독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진짜 이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어떻게 보면 단편을 만들면서 영화의 꿈을, 그 영화 연출의 꿈을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때 이제 단편 영화를 계속 제가 가족에 대한 주제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나 이제 가족에 대한 거를 담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때 좀 용기를 못 냈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전하게 만들려고 더 이제 실험적으로 더 못 나아가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장편 찍을 때 그런 단편을 만드는 과정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그때는 영화의 문법이나 영화의 언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조금씩 만들면서 외국어 습득하듯이 영화의 언어를 조금 더 배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명언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국어 하나를 마스터하듯이 영화의 언어를 알고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남매 여름밤까지 만들게 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여러 가지 자신의 기억이 생각날 뿐만이 아니라 궁금증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또 남매의 여름밤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혹시 감독님 얘기세요? 이 얘기가 정말 질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매의 여름밤, 그리고 그 남매가 어떤 한 여름 동안 일어난, 한 달 반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혹시 정말 이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한 걸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영화 네, 구상하시고 시나리오 쓰게 되셨는지 네. 그 이야기 들을 때 되게 좋았어요. 막 제 이야기, 자전적인 네.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영화가 진짜 가짜같이 안 보이고 되게 사실적으로 이제 전달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도 나기도 했고, 이러는데, 자전적인 어떤 경험, 구체적인 경험은 많이 반영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서가 있잖아요. 뭐,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라던가, 뭐, 그리고 가족끼리 되게 사소한 어떤 일상들이 오히려 어떤 큰 사건보다 오래 기억에 네. 남을 때 잔상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고 싶었고 이제 되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뭐 노아 바움백이나 진짜 오즈에스 네. 지로나 그런 되게 또 짐 저머시 패터슨이나 그러니까 네. 되게 일상이 영화가 되는 순간들이 그때가 되게 빛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뭐 사건이 너무 이제 작다 아니면은 아 이건 좀 영화적이지 않다 이런 피드백을 이제 듣잖아요. 공격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일상이 영화가 되는 순간을 좀 포착하고 싶다. 그 공기를 좀 담아내고 싶다. 네. 이런 나름의 어떤 좀 포부? 뭐 그런 좀 목표가 있었고, 그냥 좀 한번 지금까지 나아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좀 용기를 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들게 네. 됐었어요. 와, 정말 그 공격을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공기가 느껴진 뿐만이 아니라 냄새까지 그 여름의 냄새까지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일상이 마법이 되는 스크린에 펼쳐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남매의 여름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 한 시기에 어떤 순간을 시나리오라는 언어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옥주라는 한 이제 사춘기 소녀의 처음 경험을 모두 총망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사랑이겠죠? 네, 첫사랑 그리고 또 엄마가 처음으로 또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첫 아픈 경험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처음과 관련된 것들이 이 영화 안에 모두 있었기 때문에 옥주의 여러 가지 인생사 중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건들을 배치하게 되신 이유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삶에서 그러니까 되게 겪고 싶지 않은데 필연적으로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 같은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큰 틀은 그냥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헤어진다 이 안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그 반대축에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되게 뭐 행복한 순간들 즐거운 순간들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다투기도 하고 이제 조금의 어떤 이별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담아내려고 했고 막상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제 되게 좀 이제 근데 기억이 약간 미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쓰시는 그 기간에는 근데 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이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조금 이제 두려운 순간들도 있었구나 이제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어쨌든 이 공기가 담겼으면 좋겠다. 딱 이 여름방학의 어떤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 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몇 가지 순간만 좀 포착을 해서 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생일 파티라던가 고모가 이제 처음 오는 순간이라던가 이게 약간의 조금 옥주의 감정의 파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들 미세한 파동이지만 그런 장면들을 좀 떠올리면서 이제 썼었어요. 네, 옥주한테는 한 달 반인데 감독님께 시나리오 쓰는 시간은 한 달 반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작업했던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었군요. 네, 계절이 그때 봄부터 쓰기 시작했었으니까 좀 꽤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옥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기간을 지내면서 어른이 되는 문턱으로 완벽하게 이제 그 여름이 끝나면은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애잔함을 안겨주는데
많은 영화들이 그 성장기의 어떤 한 시절을 그릴 때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을 배경으로 삼아요. 여름에 어떤 그런 성장의 촉진제?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감독님은 여름밤이 이 옥주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막 여름에 어떤 작물이 이제 파동하는 시기라던가 네. 뭔가 자라나는 시기, 그리고 또 여름이 한참 더울 때 가장 밤이 짧은 여름밤, 그 서늘한 공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좀 어떤 본능적인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인터뷰 촬영 때문에 그 인천 집에 갔었어요, 실제로. 근데 너무 황량한, 우리가 진짜 여기서 영화를 찍었던 영화 게 맞나? 촬영했던 공간. 네네. 네. 그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조금 황량하고 약간 삭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막, 여름을 무조건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그게 그냥, 이 영화가 여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냥 막연함 같은 건데, 그게 좀 그냥 직감 같은 그런, 그러니까 끌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식스센스. 약간 이끌림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남매 여름밤 그 병기 대사도 이제 있는데, 겨울에는 조금 뭔가 고독한 느낌이 드는. 근데 이 가족들이 고독하지 않고 되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계절이. 네. 그리고 또 할아버지나 이제 겨울에 이제 이렇게 이별을 맞게 되면 더 상실감이 커지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의 따뜻한 시선이 여름이라는 그 밤 공기와 좀 어울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겨울에는 각자 이불에 있기 바빠서 가족을 생각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미지들, 네, 그런 것들이 여름밤에 참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어떤 그 궁금증은 사실은 여름밤이라는 그 제목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은 게 남매잖아요. 남매,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가족 관계,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옥주와 동주라는 남매를 감독님께서 이렇게 그 성장의 단계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로 형성을 하신 이유, 설정을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자매라면 되게 밀접할 것 같았고, 형제는 사실 이제 제가 뭐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두 남매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약간 미래 과거가 이제 조금 느슨하게 이제 엮여져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주가 이제 일단은 좀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옥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터울이 많이 나는 남동생을 설정을 했을 때, 옥주가 동주는 옥주를 따라다니고 되게 좋아하지만 분명히 옥주를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나고 자매면은 뭐가 이제 조금 더 서로 의지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어떻게든,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 좀 근원적인 외로움의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남매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이제 평을 봤을 때 되게 좀 서늘하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보고 나서 조금 차가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읽기도 했었는데, 그런 평이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는 이 영화에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옥주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섬세하고 예민한 그 시기를 더 부각시켜주는 설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빠와 고모도 사실은 남매이고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현재 그 남매가 성인이 돼서 서로 대화를 할 때나 이 옥주와 동주의 미래를 또 연상하게 되는 그런 병렬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 구조가 똑같으면은 저는 오히려 약간 재미도 없고 조금 너무 뻔해지겠다라는. 그쵸, 연출자님께서는 예리하게. 그래서 이제 좀 이 관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딱 이 미래가 사실은 뭐 이런 모습이고 이런
이제 장치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네. 하고 싶어서 이제 관계를 조금 바꾼 게 있고, 저는 성인 남매한테도 되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막 어떤 옥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남매가 되게 어른 남매가 조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저는 진짜 충분히 그냥 그 삶을 좀 이렇게 공감한다고 해야 되나? 동의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보통 그 인물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배우가 할까,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건 옥주와 동주라는 이름이에요. 남매끼리는 돌림자 잘 안 쓰는데 네네. 주 돌림이잖아요. 이름은 어디서 또 온 건가요? 이름이 재밌는 네. 게 옥주라는 이름이 국민대 후배 이름이에요. 역시 네. 네. 근데 국민대 연극영화과 네. 영화의 산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약간 너무 귀하고 약간 특별한 느낌? 네. 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영화에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주는 큰 고민 없이 약간 옥주에 끼워서 네, 옥주에게 이제 네. 이름을 딱 지어주고, 동주는 이제 약간 옥주보다 이제 조금 덜 귀한 느낌? 장명의 또 비밀을 또 이렇게 풀어봤는데 동주야 미안해. 그냥 지었다고 하십니다. 감독님께서. 그러나 동주를 사랑하시죠? 네, 너무 네.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그 마음이 느껴져요. 누나 너무 따라가고 싶고 이런데 누나는 이미 다른 세계로 진입을 했잖아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둘이 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같이 그 평상에서 아빠랑 고모처럼 맥주캔 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동주도 누나가 되게 이제 누나기도 하지만 되게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이제 옥주가 더 이렇게 기대고 싶고 약간 더 가까운 어떤 이렇게 그런 상대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 옥주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그 수준에 안 맞는 조금 그런 동생처럼 네. 여겨지지 않을까 그런 그쵸,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때는 네, 수준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동생이 있어서 네, 느껴지네요. 네. 그러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동주야 사랑한다. 네. 근데 감독님을 여러 차례 이제 그 영화를 먼저 보고 감독님을 뵙고 또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이제 영화제에서도 많이 뵙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거는 감독님 성정이 참 착하시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영화의 인물들의 그런 착함이 이렇게 그 참기름처럼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가족들이 뜻하지 않게 어떤 기회로 만나게 되면은 보통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좀 이렇게 몸싸움도 나고 이럴 법한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기가 진짜 공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어떤 네.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가고 쓸 때도 너무 좋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썼고, 근데 어떤 뭐 사건 때문에 이제 각자 조금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막 악한 인물 하나를 이제 빌런처럼 이렇게 딱 내세워가지고 뭔가 이제 안타고니스트 뭐 이렇게 딱 내세워서 이렇게 영화를 이제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제 주변을 보거나 이제 저희 가족들을 봐도 다 그냥 조금 각자의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진짜 그 절대적인 악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담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과, 근데 또 이들이 너무 이제 착하거나 이제 가공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옥주랑 뭐 어떤 의도적인 조금 필연적인 뭐 사건으로 이제 둘의 친밀감을 쌓거나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조금 그래서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고 음악을 대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거. 네, 뭐 어떤 뭐 진짜 딱 대사나 이런 희 대사나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건이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낯가지럽고 간질간질한 걸 잘 못하시는군요. 진짜 네. 못해요. 진짜 못하고 그 공감성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약간 그런 거 정말 못 견뎌요. 사실은 그래서 남매 여름밤이 관계의 온도 때문에 나온 명장면이 있잖아요. 할아버지와 옥주가 계단을 사이에 두고 음악을 듣는 그 장면은 정말 두고두고 따로 캡처해서 영화의 OST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거기를 저희끼리 진짜 멜로드라마 찍는 느낌으로 네. 이제 찍었고, 그거를 찍을 때 옥주한테 언젠가 죄책감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서로 이제 거리를 지켜주면서 서로는 진짜 모를지라도 이게 영화적인 어떤 순간, 그리고 이 시간을 좀 최대한 그 옥주가 느끼는, 할아버지가 느끼는 시간과 좀 동일하게 가고 싶다. 네. 이래서 그 음악 듣는 장면이 거의 3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좀 같이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서로가 좀 대면대면한 것 같으면서도 소통하는. 저는 그 빌런이 그 고모의 남편이 한번 와서 깨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냥 또 장례식도 이제 함께 해주고 네. 그러니까 근데 막 이제 어떤 관객분들은 고모가 이제 그 집에 미정이 다시 그 집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도 미정은 그 고모는 후회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그게 이혼이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이제 그냥 안심시켜 드렸어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남매의 여름밤을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남매의 여름밤의 그 핵심 주제로 다가가는 또 하나의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 양식인데요. 네. 지금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한국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반지하에 이어서 이 남매의 여름밤의 2층 집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많이 네네. 만들어진 구조죠.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옥주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어떤 건축 양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의 아파트 반지하에 살던 옥주가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이사를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것들,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꼽히는 곳도 아마 이 2층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 집 구조를 이렇게 좀 영화의 메인 배경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나무 그 목조주택이 주는 그 네. 따뜻한 어떤 느낌과 이제 그 집에 이제 생활감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제가 뭔가 가공하거나 이제 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 물건들의 배치라던가 그리고 2층은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집을 보고서 2층의 중문에 이런 어떤 되게 네. 특이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영화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되게 완만하게 좀 이렇게 뭔가 전형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 개성을 최대한 살려서 이 집도 그냥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집안 곳곳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동선으로 좀 영화를 만들었고 그 집이 진짜 주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좀 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정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주인공, 또 하나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문은 보통 1층과 2층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는 없었는데 새롭게 좀 후에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 옥주한테는 굉장히 차단 효과? 자신의 심리를 들키지 않으려는 그런 그 예민한 그런 심리 효과를 완벽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동주가 막 엄마한테 선물을 받고 네.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누나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진짜 그냥 거리낌 없이 열고 들어가고 막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을 좀 레이어로 이제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 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하면서 이제 뭐 옥주가 이제 일부러 뭐 문을 잠근다던가 뭐 동주가 막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거나 네.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장치 같은 걸로 이제 좀 이 공간이 활용을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그 역사, 가족의 히스토리가 축적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옥주와 동주가 잠깐 지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그 아빠와 고모도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옥주와 동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들이 그 공간에서 모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리얼해야 되는 지점에서 좀 이렇게 뭔가 판타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이 집을 더 캐릭터를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포도를 드리고 네. 문을 닫고 약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 장면에서 할아버지 없이. 네. 네. 그 차단하는 어떤 그런 주문의 역할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영화가 되게 일상적인데 좀 영화적인 어떤 순간이 담겨야 네.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꿈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으면 네. 좋겠다. 근데 이제 낮에 동주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장난을 치잖아요, 변기가. 근데 할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장면은 진짜 사실은 거의 판타지 영화처럼 빛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오래 각인됐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의 진짜 미묘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봤을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 네. 순간들? 그런 거를 영화에 담고 싶다? 이래서 그 장면들을 좀 구축했었어요. 네. 여러분도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이제 이 토크를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빛이 따라다니면서 이 집안을 감싸면서 이 옥주와 동주의 그런 심리 상태들을 다 사건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꿰뚫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집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마지막 이제 장면을 촬영할 때,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죽었을 때, 누군가 사라졌을 때, 바람이 불거나 약간 뭔가가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가끔 누가 왔다 갔다 영혼이 이런,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바람이 부는 커튼이 흩날리고 이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넣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텃밭 쪽을 찍을 때, 네. 할아버지 위치를 찍을 때 나비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촬영할 당시에는. 근데 편집할 당시에는 또 갈 길이 멀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진짜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나비를 어디서 구해왔겠구나. 훈련된 나비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훈련된 나비는 없습니다.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마법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의도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사실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촬영을 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마법처럼 선물이 찾아오는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닐까 싶고, 영화의 감정을 가장 증폭시켜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었는데, 아마 보시면은 눈물 좀 흘리실 것 같다는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래서 영화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진짜 완벽한 통제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영화가 진짜 미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영화는 이제 통제가 아니라 이제 조금 통제할 수 없는 거를 얼마나 영화 속에 이제 좀 이렇게 그거를 영화에 활용하느냐?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를 찍을 때는 조금 통제한다기보다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을 영화에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와, 네. 좀 약간 울먹울먹하는 얘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기쁨 하나도 관객분들과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먹는 장면이죠. 제 기억 속에 남은 영화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영화들을 보면은 그렇게 먹는 장면을 잘 그립니다. 오지 야스지로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은 먹고 나면 허기 가져요. 빨리 나가서 뭘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매 여름밤을 보고 나서는 빨리 나가서 국수 좀 먹어야겠다. 네. 거의 그 여름에 우리가 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맛깔스럽게 등장을 하는데, 특히 면이 많죠. 역시나 누들로드입니다. 네. 이 음식들은 어떻게 다 정하시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 음식들을 어떻게 만드셨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 면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찍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면파냐고 이제 그 면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네, 국수집 이름을 남매 여름밤으로 하나 오픈을 해도 될 정도로 맛있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콩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처음 왔을 때 일단 배달 음식이나 어떤 거를 시켜야 될 텐데, 좀 미정과 변기의 어떤 단골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영화에서는 이제 생략이 됐지만 그 뭐 변기가 이제 주문하는 어떤 장면도 촬영을 하긴 했었어요. 막 되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사장님이랑. 근데 그 콩국수가 또 이제 할아버지가 좀 더위를 먹고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변기 입장에서는 네. 또 예전에 어떤 시켜 먹던 콩국수집 뭐 이렇게 네. 조금 뭐 피자나 뭐 중국식 요리, 중화 요리보다는 콩국수가 여름에 되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일종의 시켜먹는 소울푸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나름의 배려로 콩국수를 이제 네. 선택을 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미정이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잔치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처음 헌팅 갔을 때 포도가 대문 실제로. 에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가 이제 좀 영화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도 드리고 이제 가족끼리 먹는 장면도 넣었고 옥주랑 둥주랑 또 라면을 먹을 때는 그 또 어쨌든 옥주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리라는 게 이제 라면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라면으로 요리. 네 배치를 네 네. 했었는데 그리고 비빔국수도 있네요. 재봉틀 식탁 있잖아요. 네네네. 네. 비빔국수도 이제 가족들이 막 만들어서 먹는 그런 네.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비빔국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고 나니까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는 면을 되게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네. 네. 그래서 역시. 다른 이제 뭐 콩국수는 진짜 맛집에서 공수를 해와서 되게 맛있었는데 비빔국수는 이제 네. 동주 역에 이제 승준 배우가 이제 매운 걸 못 먹어서 좀 이렇게 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맛이 없었다고. 실제로의 맛은 그런 네, 또 네. 비밀이 있군요. 조금 네. 싱거웠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국수집 남매 여름밤도 기대를 해보면서, 네. 즐거운 또 이렇게 식도락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 질문을 미리 좀 받았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의 깨알 같은 질문도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은 어떤 예리한 또 질문을 던지셨을지 제가 미리 받은 질문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인주님께서 과연 아빠와 고모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무섭고 거리가 있는 아빠 혹은 쌀쌀맞았던 아빠, 너무도 가족을 사랑했던 아빠. 네, 아빠를 정의를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병기에게는, 그러니까 병기가 이제 오래전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뚱하게 그냥 장난을 치는 네. 어떤 그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동주와 옥주에게는 조금 더 다정하고 웃는 모습이 많은 할아버지지만 예전에는 되게 말수도 없고 되게 무뚝뚝한 어떤 자기 감정을 잘 내비치지 않는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기가 이제 조금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아마 그 어머니가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발길이 뜸해지지 않았을까.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약간 또 대를 이제 넘어서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자라면서는 저한테 되게 막 이렇게 뭐 다정하고 뭐 이런 이렇게 어떤 그런 신분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관계가 달라졌지만, 근데 이제 뭐 어떤 만약에 너가 이제 뭐 손주를 이렇게 낳거나 뭐 제가 자식을 낳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마도 할아버지도 그 병기와 미정이 자랐을 때는 그렇게 막 다정하거나 따뜻하거나 이렇게 막 마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기와 관계가 이제 조금 왕래가 소원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기별로 관계 같은 거, 이해도 이런 것들도 달라질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나니 엄마 아빠의 마음 알겠다. 이러면 또 이제 엄마 아빠한테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님께서 이분은 지금 이 각본집 그 남매 여름밤 책까지 보셨습니다. 네. 처음 의도한 각본과 영화에 구현된 형태가 달라진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때려서 미안하다는 누나의 말에 대한 동생의 대사가 각본과 영화가 달랐어요. 깨알같이 이렇게. 네.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시나리오와 영화 연출상에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감독님의 연출 의도나 생각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조금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한 구축한 세계고 특히 이제 배우들에게 이제 좀 그 안에 제한을 이제 두지 않고 연결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상 어떤 대사들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꽤 상당히 있어요. 그거는 배우들의 진짜 덕이고 네. 그 뭐 어떤 그 순간순간에 어떤 생각나는 뭐 표현들이나 그 감정 그 순간의 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좀 그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동주나 이제 옥주 같은 경우에는 옥주 역의 이제 최정문 배우는 지금 성인이지만 네. 특히 동주 역의 박승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역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뭐 주제를 대변하는 어린 아이 뭐 아니면은 감독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네. 되게 어린 캐릭터인데 그 어른스러운 인물이 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특히 동주 이렇게 박승준 배우한테는 너가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이제 조금 이 감정 이 씬에 맞게 얘기 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동작이나 뭐 나무 기둥을 잡고 이걸 안 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누나랑 싸울 때는 절대 가방을 안 뺏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구체적으로 과제를 주셨군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네네 네. 그런 식으로만 이제 하고 뭐 누나한테 꼭 어떤 대사를 해줘 막 이런 네. 게 아니라 가방을 절대 안 뺏겼으면 좋겠어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이제 결국 빼앗겼을 때 그 서러움이라던가 네, 감독님이 뺏기지 말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뺏기고 말아서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고 이제 최정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빠랑 싸울 때 근데 나가고 싶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뭐 문 밖에 나가는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에 맞춰서 연기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다음 씬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계속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그 안에서의 뭔가를 찾아내려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작업했었어요. 그래서 각본집이랑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 각본집 광고는 아니고 각본집이랑 영화를 같이 이렇게 또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감독님의 이 영화 구상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덕션, 이 영화의 비밀에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각본집 출간할 때 이제 네. 제가 그냥 촬영 딱 직전고로 이제 그 각본집을 출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 이제 용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수정할 법한데 너무 이제 드러내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용감하게 출간했습니다. 네, 네, 박수 드립니다. 용기.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 더 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옥주의 티셔츠 문구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네요. 네네. 그게 되게 그것도 우연이었어요. 그게 그 뭐 러브 이스 숄트 포게팅 네, is so long. 뭐 그 영어 문구인데 그 파블로 네루다 식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 약간 네. 이 표현인데 그게 그냥 최정훈 배우가 이제 갖고 있는 의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영화의 주제를 담으려고 그 티셔츠를 선택을 했다기보다 그냥 갖고 있는 티셔츠 중에 이 장면에서 이걸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고 그 촬영하는 순간에는 아무도 이제 눈치를 못 챘거든요. 네네. 모두들. 근데 이제 영어를 못 읽었어. 네, 근데 제가 딱 그 네. 동주랑 옥주랑 싸울 때 그 옥주가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네네. 편집을 하면서 이제 딱 보는데 그 티셔츠 문구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혼자 울컥했어요. 이 영화에 진짜 너무 많은 우연이 이렇게 깃들어 네. 있구나.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의도를 했다라기보다 그냥 어떤 우연이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이 문구가 또 네루다의 식구이기도 한데 아마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일부러 찾았으면 아마 이런 티셔츠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정훈 배우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지금 잠옷을 입고 있어서 네. 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네. 그 티셔츠는 굿즈가 아니라 잠옷으로 바뀌었다고 목이 합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네. 이준영님께서 실제 촬영지는 어디이고 공간 섭외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리고 아역 배우들과 성인 배우들이 그 공간에 적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서울은 아니고 네, 인천이죠? 네, 동인천 쪽이고 그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서 공간을 찾는데 시간을 진짜 할애를 많이 했고 집 보러 다니듯이. 네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섭외가 쉽지는 않았는데 딱 그 집을 보는 순간 아 무조건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나중에 이제 촬영하고 이제 그 영화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영방송국의 힘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이제 좋아하시면서 네. 약간 그 집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랬고 그 집을 섭외하는 거는 저는 그 영화의 공간 섭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역 배우랑 이제 다 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스태프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우리 할머니 집 같은데 뭐 옛날 살던 집 같은데라고 이제 이야기를 모두들 하셨는데 근데 막상 구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두들 그 기억을 다들 갖고 기억 있는데 속에만 있는 어떤 공간이군요. 모두들 이런 집 살았었는데라고 하는데 구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다 살았다고는 하시지만 그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있고 부잣집이어서 네네. 다 안 사셨을 수도 있으세요. 왠지 살았을 것 같은 기시감을 주는. 근데 진짜 이제 그 어떤 한 시기에 굉장히 많이 건축됐던 그런 집이어서 아마 이제 그런 집이 불러일으키는 정서가 우리들한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또 김혜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인생의 크고 힘든 일을 소소하고 따뜻하게 풀어나가 더 매력적이네요. 라고 또, 네. 품평을 해주시면서 모기장과 샤워타월 등 상징적인 부분이 많은데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우연적인 것? 그런 걸 되게 좀 약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이끄는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모기장 같은 경우에도 그 병기랑 미정이 이제 맥주 마시는 그 슈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평상은 저희가 설치한 거긴 하는데 그 슈퍼 사장님이 쓰시던 모기장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모기장을 되게 평범한 모기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원래 네. 그 슈퍼에 또 이제 들어가는 순간 모기장도 이 모기장이어야 되겠다. 이거다. 네, 이거다. 핑크색. 네네. 네, 전 처음 봤어요. 되게 핑크색은. 네,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딱 그 모기장. 그래서 또 사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모기장을 촬영 기간 동안만 좀 잠깐 바꿔서. 사장님은 괜찮으셨어요? 모기 없으셔가지고. 저희 모기장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제 바꿔서 쓰고 이제 다시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네이시벨 인터뷰를 할 때 그 모기장이 다시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모기장이 중요한 영화가 어딨냐고 이 왜 모기장을 자꾸 이렇게 모기장이 이 모기장이 뭔데 이렇게 자꾸 협조를 구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좀 각인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영화에 되게 너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보다 가끔 막 모난 구석이나 뭔가 이제 조금 말이 안 되는 장면이나 그런 소품이 등장했을 때 더 매력적인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기장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제 소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거를 많이 이제 살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좀 주요했고 뭐 그러니까 할머니 재봉틀에서 뭐 식사를 하는 약간 어떤 장난스러운 어떤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익숙한 것들, 그리고 익숙한 공간에서 특별한 순간을 포착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특별한 것만이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상의 전환으로 익숙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선사해준 영화가 남매의 여름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옥주의 여름을 두고두고 한 여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2019년 제가 부산에서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여름이 또 하나의 나의 또 다른 여름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너무 소중한 기억을 선사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지켜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KIFF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그 여름 남매가 나는 온도에 대하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남매 여름밤의 온도가 잘 이제 저희 토크로 전달이 되었을까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온도 어느 정도? 몇 도? 오늘 몇 도였어요? 더우신가요? 덥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수치상으로 딱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남해의 여름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순간이냐면 그 부산영화제에서 첫 네. 프리미어 상영할 때 처음 관객분들과 네, 만날 때. 그리고 그때 GV 때가 아니라 일반 상영 때 이제 좀 그 스크리닝을 미리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네.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이제 객석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그 관객분들이 이제 막 나가면서 뭐 어떤 얘기들을 하시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이 영화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얘는 오롯이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근데 그게 막 저는 되게 기쁠 줄 알았거든요. 네.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이러면 되게 벅차겠다 이랬는데 그 해운대 바닷가에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네. 너무 울었어요. 막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아 뭔가 아직도 그 마음을 좀 잘 모르겠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 바닷가가 되게 오래 생각이 나요. 그 어떤 막 진짜 딱 그 부산영화제 할 때 그 바람이나 그 남매 찍을 때 어떤 시기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상영했던 네. 시기가. 네. 그래서 그때 생각, 그때 온도? 그리고 그때는 뭐 거리두기 하기 전이니까 네. 어떤 그때의 감정들이나 온도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가을이어서 음. 남매의 여름밤 속편으로 남매의 가을밤? 남매 사계절 연작으로. 네. 네, 부산영화제 때 그 기온이면 한 20 몇 도 정도 될 것 같죠? 네. 근데 네, 되게 네. 낮네요. 왜 이렇게 낮지? 네. 여름 밤이 이제 서서히 지나고 이제 온도가 좀 식혀지는 그 시간을 돌아보는 뜨거웠던 또 한때를 생각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남매 여름밤을 또 직접 보고 또 이렇게 토크를 나누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데 VOD를 통해서 또 남매 여름밤을 볼 수 있으니 또 이제 토크 전이나 후에 영화를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교 한영 토크 이렇게 네, 가졌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 다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 20도 너무 낮았어가지고 저도. 감독님 이렇게 영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객분들 요즘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영화 보기나 책 읽기,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줄었는데 이런 또 만남이 소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영화가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의 중요도에서 되게 떨어지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그 어떤 생계와 관련이 없고, 근데 항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위안을 얻거나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삶을 유지하게끔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국에 필요한 게 그런 막 책이나 문화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삶에서 이제 조금 더 지탱할 수 있고 더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매개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도 이제 그런 선에서 조금 코로나로 이제 많은 네. 타격도 입었고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봉 감독님이 틀린 말을 하진 않으셨을 테니까 코로나는 가고 네. 영화는 올 것이다. 네네 네. 그런 선언을 저도 네. 마음속에 딱 새기면서 좀 열심히 하고 싶고 언제나 네, 영화가 저는 계속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믿음이 좀 계속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2020년 극장가를
지킨, 굳건히 지킨 남매의 여름밤에 윤단비 감독님 모시고 오늘 토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